예, 반갑습니다. 생명의 진화 6번째 시간입니다. 자, 이 그림은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한 번씩 봤을 만한 식물세포의 모습이고, 이것은 우리 몸에 있는 바로 우리 동물들이 가지고 있는 동물세포의 모습입니다. 자, 이런 작은 세포들이 하나하나 모여서 바로 우리 인간도 되고 저기 자라고 있는 나무도 되고 이런 생물들이 되는 것이죠. 이런 세포 하나하나는 매우 작지만 이 매우 작은 세포들도 엄청난 진화 과정을 거쳤고, 진화 과정을 통해서 우리 인간이나 동물들 같은 복잡한 생물들이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바로 세포가 어떻게 진화했는지를 한번 알아볼 것입니다. 자, 세포는 처음에 바로 원핵세포라는 세포부터 출발을 했습니다. 이 원핵세포의 특징이라고 하면 핵이 없습니다. 우리가 세포의 가장 중요한 곳이라 하면 바로 핵이라 할 수 있는데, 원핵세포에는 이 핵이 존재하지 않고 유전물질들이 핵에 없이 그냥 세포 안을 떠다니고 있었습니다. 자, 또한 이 원핵세포는 다양한 소기관이 없습니다. 소기관이라고 하면 세포 내에서 세포가 살아갈 수 있게끔 다양한 기능을 하는 곳인데, 이런 소기관이 원핵세포는 굉장히 단순했습니다. 이런 단순한 원핵세포는 많은 진화 과정을 거치면서 지금 대부분 고등생물들을 이루고 있는 진핵세포로 진화하게 됩니다. 진핵세포는 바로 핵이 있는 세포를 말하는 것으로 실제로 유전물질이 이 핵에 들어있는 것이죠. 또한 진핵세포는 원핵세포와는 달리 굉장히 많은 소기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즉, 진핵세포는 핵 말고도 자신이 살아갈 수 있게끔 다양한 기능을 하는 소기관이 다양한 것이죠. 자, 어떻게 이런 진화 과정을 거쳤을까요? 자, 지금 받아들여지고 있는 이론 중 하나가 세포 내 공생설이라는 이론입니다. 자, 그 세포 내 공생설이 무엇인지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자, 처음에 있던 원시세포, 즉 원핵세포 뿐이었습니다. 원핵세포는 핵막이 없이, 즉 핵이 없이 이렇게 DNA, 유전물질이 그냥 세포 안에 들어있는 단순한 형태였습니다. 자, 그러던 어느 날 이 커다란 원핵세포에 산소세균이라는 또 다른 원핵세포가 들어오게 됩니다. 자, 이 산소세균은 원래 세포인 숙주세포에게 이렇게 잡아먹히게 되는데, 이 먹히는 과정이 바로 세포막의 함입이라고 합니다. 즉, 이 숙주세포에 들어오면서 마치 보자기를 이렇게 싸듯이 이렇게 먹히게 됩니다. 즉, 이 보자기를 싸듯이 이 산소세균과 같은 원핵세포가 먹히는 과정이 바로 세포막의 함입이고요. 자, 이렇게 먹힌 산소세균은 숙주세포 내에서 그대로 자리를 잡고 살아버리게 됩니다. 지금 이 산소세균이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미토콘드리아라는 소기관입니다. 자, 미토콘드리아가 무엇이냐 하면 바로 산소와 영양분을 이용해 에너지를 내는 소기관인데요. 간단히 말해서 우리가 숨을 쉬어서 산소를 마셔서 에너지를 만들어주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녀석입니다. 세포 내 공생설에 의하면 지금 미토콘드리아는 원래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바깥으로부터 잡아먹힌 세균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이런 세포막의 함입을 거쳐서 미토콘드리아가 잡아먹혔지만, 이 세포막의 함입은 미토콘드리아 말고도 소포체나 바로 핵을 둘러싸는 핵막을 형성하면서 유전물질을 둘러싸는 핵을 만들기도 합니다. 자, 그럼 소포체가 무엇이냐면, 소포체는 리보솜이라는 단백질을 합성하는 녀석들이 만든 단백질을 여러 곳으로 운반하는 기능을 하는 중요한 소기관입니다. 즉, 이 숙주세포가 일으킨 세포막의 함입은요, 바깥에 있는 산소세균을 잡아먹고 유전물질을 둘러싸는 핵막을 만들고, 그리고 소포체도 만들면서 점점 더 진화를 거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진 세포는 그대로 진화를 거쳐서 바로 우리 동물을 이루고 있는 동물 진핵세포가 완성이 됩니다. 실제로 동물 진핵세포는 크게 봐서 핵이랑 이런 미토콘드리아로만 거의 이루어진 세포인데요. 자, 하지만 이대로 동물세포로 진화하지 않고 이 상태에서 또다시 광합성 세균, 즉 광합성 박테리아인 원핵세포들을 또다시 잡아먹게 되면서 이 광합성 세균은 엽록체로 진화하게 됩니다. 이 엽록체가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광합성을 하는 소기관인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런 미토콘드리아 뿐만 아니라 엽록체까지 생겨난 이 세포가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식물 진핵세포입니다. 즉, 식물세포인 것이죠. 자, 크게 다시 보면 원래 원핵세포에서 이런 산소세균 또는 이런 광합성 세균들이 세포막의 함입을 통해서 세포 내에 자리를 잡으면서 살게 되면서 원핵세포가 이런 진핵세포들로 진화되었다는 가설이 세포 내 공생설이에요. 과정은 좀 복잡해 보이지만 간단히 말하면 원핵생물들끼리 서로 합쳐졌다는 가설이라 볼 수 있는데,
과연 이 가설이 맞다고 할 수 있는지 그 증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놀라운 증거 중 하나가 바로 이 미토콘드리아나 이런 엽록체가 세포막이 두 겹이 있다는 것입니다. 미토콘드리아나 엽록체는 막이 두 개일까요? 자, 그 이유는 원래 잡아먹히기 전에 자신이 가지고 있던 세포막과 숙주세포가 이 미토콘드리아나 광합성을 잡아먹으면서 이런 세포막의 함입으로 인해서 생긴 막이 있기 때문에 미토콘드리아와 광합성이 세포막이 이중막으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즉, 이 이중막의 존재는요, 원래 따로 살던 생물이 다른 세포에게 먹혀졌다는 것을 증명하는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이중막에서 안쪽 막은 원래 자신이 가지고 있던 막이고 바깥막은 세포막의 함입으로 인해서 또다시 감싸진 막이라는 것이죠. 또 놀라운 것은 미토콘드리아와 엽록체의 DNA가 핵에 있는 DNA가 다르다는 사실로부터 원래 가지고 있던 소기관이 아니라 따로 진화하던 원핵세포가 함께 살게 되면서 만들어진 소기관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드디어 이런 진핵세포가 진화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진핵세포는 또다시 바로 진화하여서 다세포 생물이 완성이 됩니다. 자, 이 다세포 생물이 출현할 수 있게 된 계기가 뭐냐면, 다세포 생물은 살려면 세포가 많은 만큼 굉장한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자, 하지만 이 굉장한 에너지를 내려면 산소를 굉장히 잘 이용했어야 되는데, 이 산소를 잘 이용할 수 있었던 바로 이 진핵세포들이 다세포 생물로 진화가 가능하게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럼 다세포 생물은 어떻게 출현했을까요? 자, 우리 인간의 몸에만 해도 엄청나게 많은 세포수가 존재하고 엄청나게 많은 종류의 세포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 다세포 생물은 결국 하나의 단세포 생물들이 같이 살기 시작하면서 만들어졌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지금도 살아있는 단세포 생물인 흔들말, 즉 남세균이나 볼복스 같은 이런 단세포 생물들은 이런 군집을 이루면서 살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결국 우리 여러가지 세포로 이루어진 이 다세포 생물들은 이런 단세포 생물들이 같이 모여 살면서 진화한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모인 단세포 생물들은 각자 서로 역할을 맡게 되면서 함께 살기 시작하면서 다세포 생물이 출현했다는 것이죠. 좀 더 자세한 가정을 보면 원래 혼자 살던 이 단세포 생물이 이렇게 군체를 이루게 됩니다. 자, 군체를 이룬 다세포 생물은 각자 기능을 한 가지씩 맡게 되는데, 어느 단세포 생물은 이동을 맡게 되고 어느 단세포 생물은 영양분을 생성해서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기능을 맡게 됩니다. 그래서 초기의 다세포 생물들은 이런 간단한 기능만 가진 세포들 뿐이었지만 점점 더 진화를 거치면서 유전 물질을 전달할 자손을 만드는 생식세포도 출현하게 되면서 점점 우리 인간이나 복잡한 다세포 생물까지 완성이 된 것이죠. 오늘 배운 것에 의하면 지금 살고 있는 이런 다양한 생물들도 세대를 점점 거꾸로 올라가다 보면 결국 하나의 생물에서 시작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의 생물에서 시작했던 생물들이 미토콘드리아와 같은 산소 세균이나 엽록체 같은 광합성 세균을 받게 되면서 복잡한 생물들로 진화를 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